미국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저 짠 해초라며 한국 김을 조롱하던 세계 미식계의 거장이 한국 남해의 김양식장을 본 후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깊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푸드 칼럼니스트 에밀리입니다. 세계 각국의 미식을 경험하며 글을 써왔죠. 프랑스 푸아그라부터 이탈리아 트러플까지 고급 식자재라면 모두 섭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음식, 특히 김에 대해 가졌던 인식은 그저 싸구려 해초 간식 정도였어요. 단순히 초밥을 감싸는 검은 종이 같은 존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서울 국제식품 박람회를 취재하러 간 날, 한국관 앞에서 동료 기자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한국 부스에 쌓인 김더미를 가리키며 도대체 이런 걸 왜 박람회에 가져왔을까? 라고 비웃었죠.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급 식문화를 다루는 기자들에게 김은 관심받게 대상이었으니까요. 이런 건 글로벌 푸드 트렌드가 절대 될 수 없어. 영국 출신의 다른 기자가 말했어요. 맛도 없고 그냥 바다 냄새만 나는 종이잖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서구적 시각으로 음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부스의 직원 지민이 다가와 한 장만 드셔보세요라며 김을 건넸습니다. 거절하기 민망해 마지못해 받아든 김 한 장. 바삭하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입에 넣었죠. 순간 예상치 못한 바다의 깊은 향기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어우러진 풍미가 혀끝을 자극했어요. 하지만 체면상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흥미롭네요 라는 건조한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토마스는 김을 뱉어내며 맛없어라고 내뱉었지만 저는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저 해초일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맛이 나는 걸까요? 홍콩, 도쿄, 파리에서도 김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에도 김의 맛이 입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어떻게 단순한 해초 한 장에 이런 풍미가 담길 수 있지? 결국 다음 날 아침 다른 일정을 미루고 다시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한국 부스를 찾았어요. 지민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라며 환하게 웃었죠.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먹은 김의 맛이 자꾸 생각나서요. 지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양한 종류의 김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일반 김부터 파래김, 돌김, 매생이까지. 지역별로, 제조법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각각의 김을 하나씩 맛보며 그 차이를 음미했어요. 전라도 완도의 김은 부드럽고 깊은 바다향이 특징이었고 서해안의 김은 미네랄이 풍부해 더 짭조름했습니다. 단순히 김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가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김이 단순한 해초가 아니라 정교한 양식과 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지민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새벽녘 바다에서 김발을 거두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거친 손과 소금기 묻은 얼굴에서 장인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김이라도 채취 시기와 건조 방법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민의 설명을 들으며 김 한 장에도 이렇게 깊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미식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제가 이토록 무지했다니요. 가장 기본적인 김 한 장이 이렇게 복잡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차를 마시며 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문화적 유산이었어요. 삼국시대부터 이미 김을 양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왕실에 진상될 만큼 귀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첫 간식이자 가족의 사랑이 담긴 도시락 속 검은 보물이죠. 지민의 설명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양의 식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서였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김 없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국 김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김이 없으면 울기까지 한다고 하죠. 지민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미국 아이가 김을 받자마자 기뻐하며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김을 슈퍼푸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배우 휴 잭맨도 김을 즐겨 먹는다고 하고요. 김 양식 과정도 자연과의 공존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바다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설치한 뒤 김포자를 붙여 기르는 과정은 자연의 리듬에 완전히 의존하는 작업이었어요. 조류의 흐름, 햇빛의 양, 바닷물의 온도와 염도까지 모든 자연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좋은 김이 자란다고 합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에 몸을 맡기는 겸손함이 필요한 일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김 양식이 해양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은 성장하면서 질소와 인을 흡수해 바다를 정화하고 이산화탄소도 흡수해 기후변화 방지에도 기여한다는 거예요. 지민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김 양식장 1헥타르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성인 40명이 내뿜는 양과 맞먹는다고 해요. 프랑스 매체 르몽드에서도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요리하는 한국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한국의 친환경 해조류 양식 과정과 첨단화된 김 가공 기술을 높이 평가했죠. 지민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김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는 자연에서 유래되고 화학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김의 세계.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비웃었던 그 검은 해초 한 장에는 이토록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직접 김 양식장을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연락해 볼게요. 완도의 김 양식장을 방문하면 진짜 김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이했습니다.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고생을 다 하시네요. 동훈의 거친 손은 수십 년간 바다와 씨름한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바닷바람에 의한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소년처럼 맑았어요. 새벽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동훈의 작은 어선이 긴발이 설치된 곳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서서히 밝아오는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그 경계에서 진한 붉은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장면은 뉴욕의 어떤 레스토랑에서도 맛볼 수 없는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어요. 매일 이런 풍경을 보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째 보고 있지만 매일 다른 풍경이에요. 바다는 한 번도 같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의 말에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동훈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김발을 들어올리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물에 잠겨있던 김발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검고 촘촘한 김이 바닷물에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돌김이라고 부르는 종류예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품종이죠. 두께가 얇고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에요. 동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 김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얇은 두께와 바삭함이에요. 우리 김은 참기름을 발라 구워 향과 맛이 더해지죠. 동훈의 안내에 따라 직접 김발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참여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고 차가운 바닷물이 옷소매를 적셨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김을 수확했죠. 겨우 30분 작업했을 뿐인데 온몸이 떨리고 손은 감각을 잃어갔어요. 동훈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이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연이 허락해야만 좋은 김이 나와요. 우리는 그저 자연의 선물을 받는 거죠. 동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뉴욕의 세련된 주방에서 작업하는 셰프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장인이었어요. 화려한 기술보다 자연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끈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온이 올라가서 김 양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동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은 수온이 5도 정도일 때 가장 잘 자라는데 기후변화로 그런 환경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5월까지도 김 생산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시즌이 훨씬 짧아졌어요. 수확한 김을 들고 육지로 돌아오는 길,
동우는 김 양식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해양 오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모든 것이 김 양식의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함께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김을 양식하지만 최근에는 그쪽 생산량이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한국 김의 수요가 더 늘어났죠. 동훈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김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품질 때문이에요. 얇고 바삭한 식감, 고소한 맛. 일본 김은 두꺼워서 외국인들이 먹기 어려워하죠. 육지에 돌아와 막 수확한 김을 맛보았을 때 그 맛은 박람회에서 먹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바다의 기운이 그대로 입안에 퍼졌고 그 짭조름함과 감칠맛은 더욱 생생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바다와 인간의 협력이 만들어낸 예술품이라는 것을요. 동훈의 가족들이 준비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갓 지은 밥에 막 구운 김을 싸서 먹는 그 단순한 조합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저는 음식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요리보다 이렇게 자연에서 직접 얻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소박한 음식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완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박람회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한국 부스는 제게 가장 흥미로운 공간이 되었어요. 동료 기자들에게 김을 권하기 시작했죠. 한 번만 제대로 맛봐.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맛이야. 바삭함과 감칠맛이 어우러진 이 맛을 잊을 수 없을 거야. 그 과정에서 지민에게 들은 흥미로운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세계 김 시장의 70%를 한국산 김이 차지하고 있대. 작년에는 수출액이 1조 원을 넘었다고 해. 식품업계에서는 반도체라고 불린대. 그만큼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토마스는 여전히 코웃음을 쳤어요. 에밀리, 당신이 왜 갑자기 해초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모르겠군. 하지만 프랑스 출신 음식 비평가인 클레어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클레어가 김을 천천히 음미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군요. 이건 단순한 해초가 아니에요. 마치 좋은 와인처럼 여러 층의 풍미가 있어요. 클레어의 말에 다른 기자들도 하나둘씩 김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준비한 여러 종류의 김을 같이 비교하며 맛보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마치 와인 테이스팅처럼 각 김의 특징과 생산 지역, 수확 시기에 따른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토마스조차 마지못해 인정했죠. 확실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복잡한 맛이야. 클레어는 프랑스에서도 이런 맛의 층위를 가진 식재료를 찾기 어렵다며 감탄했어요. 이탈리아 기자는 토스카나의 올리브 오일처럼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김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김이 이렇게 특별한 거지? 지민이 대답했어요. 한국 김은 일본이나 중국 김과 달리 얇고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참기름을 발라 구운 뒤 소금을 뿌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소한 향과 맛이 다른 나라 김과 확실히 차별화됩니다. 일본 김은 두껍고 끈적이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한국 김은 바삭바삭하고 감칠맛이 나서 쉽게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날 저녁 국제식품 기자단의 대화 주제는 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출신 식품 비평가들이 한국의 검은 보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그들의 선입견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저 역시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김은 해초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김의 복잡한 풍미와 깊은 문화적 배경, 환경적 가치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블랙페이퍼, 바다의 잡초라고 불리며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음식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건강식, 웰빙식, 다이어트식으로 인정받는 슈퍼푸드라고 소개했습니다. 편집장은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저의 열정에 설득되어 기사를 실었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어요.
수많은 독자들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평생 김을 그냥 초밥 싸는 종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한국 식품점에 가서 김을 사봤는데 정말 깊은 맛이 있네요. 사람들의 인식이 하나둘씩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기사가 나간 후 현지 마트들에서는 한국산 김이 품절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특히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김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가 김 없이는 밥을 먹지 않아요. 매 끼니마다 김을 달라고 보채죠. 라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김이 미국 가정의 식탁을 점령해가고 있었어요. 는 밥을 먹지 않아요. 매 끼니마다 김을 달라고 보채죠. 라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김이 미국 가정의 식탁을 점령해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제 기사를 읽은 유명 셰프 루카스가 연락해왔어요. 당신의 기사를 읽고 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함께 김을 주제로 한 요리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단순한 식재료 소개를 넘어 김의 다양한 활용법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기회였죠. 루카스는 맨해튼에 있는 그의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김 특별 코스를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예약이 꽉 차고 있죠.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주방에서는 한국산 김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김을 갈아 만든 파스타, 김으로 감싼 생선 요리, 김가루를 뿌린 리조또. 전통적인 활용법을 넘어선 창의적인 시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김의 새로운 가능성에 열광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식문화의 변화예요. 루카스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정기적으로 만나 요리책 작업을 시작했어요. 루카스와 함께 김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요리부터 서양 요리에 김을 접목한 퓨전 요리까지 김의 가능성은 무한했어요. 바삭한 김을 파스타에 갈아 넣으니 깊은 감칠맛이 더해졌고 생선 요리에 김가루를 뿌리니 바다의 향기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워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사용하던 트러플이나 캐비아보다 더 복잡한 맛을 내요. 루카스가 김으로 만든 소스를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저를 더욱 자극했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김을 활용한 메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고급 식재료로서 김의 가치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음식 비평가가 김은 트러플, 캐비아와 같은 반열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 달 후 맨해튼의 유명한 식품점 딘 앤 델루카에서는 한국산 김 특별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완도산, 진도산 등 다양한 지역의 김이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일반 마트의 3배 가격이었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김은 글로벌 식문화의 주요 재료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변화의 선두에 서 있다는 게 기쁘지 않나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요리책 작업을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김 생산지를 돌며 지역별 특색을 연구했어요. 완도, 진도, 서해안, 제주도까지. 각 지역마다 다양한 종류의 김이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루카스로부터 한국 김의 글로벌 수출 현황에 대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에밀리, 놀라운 소식이 있어. 한국 김이 세계 124개국에 수출되고 있대. 특히 태국으로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태국 업체들이 한국에서 김을 수입해 가공한 후 100여 개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다고 해. 한국 김이 세계를 점령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수출량이 점점 늘면서 한국 내 김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했어요. 지구온난화로 일본과 중국의 김 생산량이 감소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완도에서는 동훈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김의 일상을 체험했어요. 아침마다 신선한 김으로 밥을 싸서 먹는 모습, 할머니가 김을 활용해 다양한 반찬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김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생활문화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가정마다 김을 보관하는 특별한 항아리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김이 습기에 닿으면 바삭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식재료에 대한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죠. 진도에서는 김밭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어업이 남성 중심인데 반해 김산업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컸어요. 특히 김을 말리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섬세한 손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맛을 완성하는 또 다른 장인이었어요. 한국의 가정집을 방문할 때마다 놀랐던 것은 김의 다양한 활용법이었습니다. 김밥, 김튀김, 김자반, 김국. 하나의 재료로 이토록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창의성에 감탄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완도의 김 수확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축제를 경험했어요. 동훈을 비롯한 어민들과 함께 김을 수확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김을 활용한 요리를 나누며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김밥 말기 대회였어요. 저는 서툴게 김밥을 말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것을요. 동훈의 어머니는 특별히 저를 위해 전통 방식으로 구운 김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바다의 맛을 잊지 말고 세계에 알려주세요. 그 소박한 부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장의 김에는 바다와 사람, 자연과 문화가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루카스와 함께 완성한 요리책 김바다의 검은 보물이 출간되었습니다. 부제로는 식품 산업의 반도체, 한국 김의 모든 것이라고 붙였어요. 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단순한 요리책을 넘어 김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와 철학,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특히 김의 영양적 가치에 관한 챕터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에 들어있는 풍부한 미네랄, 비타민, B12, 저칼로리 등의 정보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한 장에 5칼로리밖에 되지 않는 김이 이토록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저는 식문화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보다 자연과 인간의 깊은 이해가 담긴 식재료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김 한 장에서 시작된 여정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뉴욕의 레스토랑들에서 김을 활용한 메뉴가 늘어나고 고급 식료품점에 다양한 종류의 한국 김이 진열되는 것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에서는 한국 김이 PB 상품으로 입점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미국인들은 김을 더 이상 어색한 해외 음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간식이자 건강식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검은 보물, 김. 그것은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박하고 일상적인 것 속에 가장 깊은 가치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깊은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보다 자연과 인간의 깊은 이해가 담긴 식재료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김 한 장에서 시작된 여정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죠. 한 장의 검은 해초가 세계 식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모습을 앞으로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완도의 바다를 찾아 동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바다가 준 선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감을 주게 되었는지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동살롱은 더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